자, 오늘날에 굉장히 많은 위기들 주어 요렇게 지난번에 수업 때 나왔던 건데 Great Recession 요거 뭐였습니까? 네, 경제 대공황 IMF를 떠올리면 됩니다. 뭐 시기적으로는 IMF보다 좀 더 이후에 2000년대 초반에 나온 건데 자, 요런 친구들은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to라고 하는 표현 알고 있지?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 이제 그 표현을 쓰기 위한 표현이야. 근데 투투에서 너무 뭐뭐라는 표현이 두 번 있어. 너무 1번은 너무 too big 뭐하고 네, 크고 to가 두 번 있어. 그리고 2번은 너무 overwhelming해서 뭐적이야 지금 압도적이야. 그래서 이제 의미상의 주어까지 친절하게 썼지 너가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문장입니다. 네,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요 친구 네, 이 친구가 지금 오른쪽에 보면 을을이라고 번역이 되는 목적어가 지금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수동을 써줘야 되잖아. 그치? 근데 능동을 쓰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요거? 네, 요거 overwhelm이라는 압도하다라는 표현 요거 감정동사로 능수동 풀어야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뭐 홍수나 가뭄, 태풍, 쓰나미 이런 사물들이 압도를 주는 거고 우리한테 그리고 사람을 꾸미게 되면 네, 그런 사건들에 의해서 우리 사람들은 압도를 뭐 한다? 받는다, 당한다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감정동사처럼 풀어줘야 됩니다. 요 단어 굉장히 단어의 뜻은 좀 어려운데 주제문을 파악하는 데는 사실 쓸모는 없지만 네, much less라는 단어의 뜻 기억나시는 친구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하기는커녕 좋습니다. 그래서 컨트롤은커녕 네, 컨트롤은 2단계인 거지. 그러니까 독해적으로 컨트롤은커녕 1단계인 comprehend 뭐조차 할 수가 없다? 예, 이해조차 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을 쓰기 위한 게 much less라는 표현입니다. 오. 자, 요런 종류의 위기들은 네, 종류들인데 그때 왜 수업했던 거 기억나? 종류 다 나왔잖아요. 여기 kind 있고 sort도 한번 나온 걸로 기억하는데 네, 어쨌거나 이런 종류의 위기들은 종류들인데 이 지문이 단어가 좀 어렵네. 동사 engulf라는 동사 대답해봐. 압도하다, 먹어치우다. 자, 요런 종류의 위기들은 당신이란 사람을 압도할 겁니다. 먹어치울 겁니다. 네, 그런 식의 표현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실질적으로 이게 반의어 관계야. construct라는 동사를 뭐라고 알고 있어 우리? 건축하다, 건설하다 이런 뜻이잖아. 그러면은 destruct라는 단어가 건축했던 건물을 뭐하다라는 뜻이야. 파괴하다. 이게 실제로 반의어 관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건설적인, 바람직한, destructive면 파괴적인, 파멸적인에서 의미상으로는 파멸적인 행동들로 당신을 압도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풀어야 되겠네. 자, 여기 앞쪽에 reaction이라는 명사가 뚜렷하게 선행사가 되어주고 있고 interfere with, 요거부터 좀 하고 갈까? 네, interfere with는 depend on처럼 자동사에다가 뭐가 더해진 형태입니까? 요게 전치사가 더해진 형태로 interfere이라는 동사를 동사로 쓸 때 너네들은 평생 동안 그냥 interfere이라고 사용하는 표현은 볼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with가 달라붙어 나올 겁니다. 네, 그렇게 문장을 파악하면 interfere with를 하나로 동사 ability를 목적어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됐습니까? 네, 그래도 무슨 어가 없는 문장입니까? 이게 주어가 없어서 불완벽한 문장이니까 이게 3학년쯤 되면 이렇게 실수를 하거든. 여기 선행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안 봐. 그냥 불완벽하면 눈 딱 감고 뭘 써버리는 거야. 3학년쯤 되면. what 이렇게 써버리거든. 요걸 이제 요즘에 역이용을 많이 한단 말이야. 선행사가 있는데 불완벽한 거면 what이 아니라 누굴 써줘야 되는 자리야. 이렇게 that which를 둘 다 써줘야 되는 자리죠. 쌤이 만들어주는 변형 문제에서 두 개가 정답인 건 두 개 다 풀어와야 제대로 이해한 거라고 누누이 얘기합니다. 한 개 맞춰놓고 알았는데 안 썼어. 그런 변명이야 돼. 변명. 비겁한 변명입니다. 이거 짤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기억이 안 난다. 비겁한 변명입니다. 자,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방해하는 파괴적인 반응들로 당신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운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 친구는 그렇죠. 위기들을 지칭하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없애버리는 게 나의 destructive reactions. 요게 방해라는 겁니다. 자, 동명사 주어로 focusing on이라고 썼는데 여기 on 뒤쪽에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대상을 보시면은 너무 오버한
사이즈의 위기라고 했으니까 오른쪽에 나와야 되는 동사는 우리의 심리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향상시킨다라고 골라야 될까? 파괴한다라고 골라야 될까? 예, 파괴한다라는 개념으로 골라야 되고 요 동사는 너네 고등학교 올라와서 2년 동안 수능하면서 생판 처음 보는 동사라고 했습니다. 쌤이 되게 어려운 동사입니다. 이 거의 1등급용 단어입니다. exacerbate, 악화시키다. 자, 요 정도 했으면 네, 첫 번째 문단은 됐고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여기에 솔트가 나오는구나. 자, 이런 종류의 위기들과 함께 이제 글쓴이의 스탠스는 여기서 시작인데 best chance라고 하는 당신의 최고의 행동이나 최고의 대처법은 is 써서 주어랑 여기 주어랑 to identify가 이렇게 동격이 되게끔 최선의 선택은 to identify 뭐 하는 거야 우리가 식별해내거나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측면들이나 양상들이나 모습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요거는 선생님이 문제를 출제했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좀 실수를 했네요. 수능 특강에서 요구하는 정답은 너의 통제력이나 지휘권 within에서 안에 있는 문제들을 식별을 해내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사실 문해력적으로는 밖에 있는 거를 식별해낸다 해도 됩니다. 이게 밖에 있는 걸 식별하면 그걸 안 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요건 쌤이 조금 실수를 했네요. 웬만하면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없게 문제를 만들려고 쌤이 2번, 3번, 4번 읽어보는데 그래도 뭐 요 정도 문제 개수에 한두 개 정도의 오류는 괜찮은 편 아닌 자뻑인가? 자, 그렇게 하면 당신은 breakdown 동사 나왔으니까 앞쪽에 어휘는 훨씬 bigger한 문제를 큰 거를 into 나왔잖아. 그치? 어떤 걸로 우리가 쪼갤 수 있냐 해서 smaller 하면서도 훨씬 더 more 더 관리가 가능한 그런 조각들로 분해를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 자, 뒷문장 되게 단순합니다. 주어, 서술어, 목적어. 누가 봐도 뭐 한 문장입니까? 완벽한 문장이죠. 그쵸? 네, 그러면은 toward which라고 하는 친구랑 where이라고 하는 친구랑 두 마리를 다 골라줘야 되는 자리네요. 두 개 다 되는 자리는 제발 두 개 다. 자, A번의 접속부사는 이렇게 대문자로 된 단어가 나오거나 좀 대표적인 게 1920년처럼 연도가 나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따옴표로 들어간 단어가 나오거나 아니면 약간 옆으로 누워져 있는 너네들은 필기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이탈리아의 어체라고 하는 이탈릭체인데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문장 내용 읽어볼 필요 없이 여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예를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for example이나 for instance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경제 대공황 이런 정도의 급의 문제는 당신이라는 주체, 주어가 경제 정책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능력들, 이런 능력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안 가지고 있다고? 가지고 있을 수가 없죠. 한 개인이 어떻게 경제 대공황을 대처하기 위한 경제 정책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 불가능하지, 그치? 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는 뉘앙스가 나온 문장이어서 접속사가 누가 쓰인 겁니까? 이렇게 도우라고 하는 게 쓰인 거고요. 네, 그렇게 경제 정책에는 영향을 크게 미치거나 이런 행동을 할 수 없지만 당신이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의 투자, 저축, 예금, 코인, 주식 이런 것들을 디스트리뷰션, 재분배를 하기 위해서 은행 같은 데를 visit 뭐 할 수 있습니까? 방문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정리를 한번 해보란 얘기야. 자, 그리고 나서 and 다음에 짝짓기는 물론 여기 있는 where이랑 짝짓기도 가능하긴 하지만 이게 왜 가능하냐면 문장의 주어인 you가 were인 상태인 거고 문장의 주어인 you가 revisit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주체는 동일해서 사실 were이라고 하는 친구랑 짝짓기를 해서 과거형으로 chose 요것도 문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해석을 해보면 굉장히 안 좋은 해석이 나오죠. 너는 선택했다 이렇게 바로 나올 수는 없거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경우는 해석상으로 뉘앙스의 차이를 느껴서 누구랑 짝지어 주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야 돼. 우리는 to revisit 요거랑 짝지어 주는 게 더 좋다라고 해석을 해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정답은 또 한 개만 고른 친구는 안 됩니다. 두 개 고르셔야 됩니다. 이렇게 to 부정사의 짝짓기는 쌤이 만든 문제 보면 웬만하면 요거 두 개 다 고르게끔 너네들 계속 연습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정도는 상식적으로도 좀 알아두면 좋은데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는 우리가 그래도 아무래도 투자에 대해서는 안정성을 추구하는 게 좋잖아, 그치? 그러면은 어떤 투자를 해야 됩니까? 예, 분산 투자를 해야지 좋다라고 했었지, 그치? 예, 그러니까 diverse라는 다양한을 꾸미는 부사에 대해서는 더 다양한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좋다. 예, 이렇게 결말을 내고 있습니다. 네, 글의 주제는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